안녕하세요, 물덴나입니다. 오늘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사실은 지금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 부부거든요. 부부가 쓴 책이에요. 근데 아마 알라딘 중고로 보시면 책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약간 시크릿과 더 마인드와 이제 결을 같이 하는 책이긴 하지만 훨씬 더 위트 있고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쓴 책이고, 작가들의 이제 실제 경험, 삶의 스토리들이 잠겨 있어서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14, 15장 정도에는 되게 감동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도 다른 어떤 이제 마인드를 다루는 책처럼 망상활성계, 그러니까 나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고,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시각화를 하고 데드라인을 정해서 입으로 내뱉으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라라는 내용이 결국은 핵심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말로 하면 쉽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사례들을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설득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왜 진짜인지 설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조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첫 부분도 너무 좋지만 맨 마지막 부분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에 대해서 한 부분을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실제로 저희 딸과의 대화에 적용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 책의 241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월트 디즈니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생각이 독창적이지 않다. 그 이후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한 적이 있다. 디즈니의 테마파크 컨셉은 은행, 심의회, 자본가, 지방 당국들로부터 300번 넘게 퇴짜 마셨다. 하지만 그는 반대에 굴하지 않고 결국 디즈니랜드를 실현했다. 스티브 잡스는 30세 때 이사회와의 충돌 끝에 자신이 창립한 회사에서 쫓겨났다. 오프라 윈프리는 텔레비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뉴스 앵커 자리에서 자천된 적이 있다. 비틀즈는 신인 시절 데카 레코드사와의 오디션에서 떨어졌다. 사운드가 별로고 쇼 비즈니스 면에서 미래가 없다는 것이 불합격 이유였다. 심지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학창시절 무엇을 해도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들과 나머지 대다수의 차이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반응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고수했다는 것이다. 네, 이러면서 포기와 좌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브 잡스나 비틀즈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의 자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똑똑함이나 천재성 같은 면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그런 똑똑함이나 천재성보다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고수한 집요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집요함은 고집이나 끈기보다 실패에 굴하지 않는 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집요하다는 것이 내 고집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행해낸다는 거죠. 누구나 본인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남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혼자 생각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생각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차이를 내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실행이 반드시 실행하자마자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번 거절당하고 실패하다 보면 결국 내가 틀렸나 보다 생각하고 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이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존감인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사업은 비전이 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자존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제 저희 둘째 딸이 자다가 깨서 안방으로 한밤중에 왔어요. 저희 둘째 아이는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편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가끔은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심리치료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제 밤에 자다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지 제 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이제 괜찮아 달래다가 생각지도 않게 제가 이 책에서 읽은 내용을 아이에게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말은 뭐냐면, 딸아, 이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은 너여야 돼. 물론 엄마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도 가족들도 너를 제일 사랑하지만 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너여야 돼. 네가 너에게 스스로 대견하다고 칭찬해주고 멋지다고 하고 자랑스럽다고 하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하고 믿어줘도 네가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려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네가 해주는 것처럼 너 자신에게 해주는 거야. 거울 속에 너에게 계속 웃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네 안에 있는 너에게 괜찮아, 별일 아니야, 난 이걸 해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면 좋겠어. 여러분은 이렇게 본인에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말은 제가 저에게도 해줘야 하는 말이겠죠? 내가 나를 믿는 것은 내가 엄청난 성공을 했거나 나의 성공이 증명이 되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깨우지 못한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있는 거고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내 안에 거인이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믿는 거예요. 있을까? 있을 수도 있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할 수 있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믿는 거죠. 이미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기만 하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찌됐든 거기에 도달해 있을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능력의 5%만 쓰고 있고 나머지 95%를 쓰고 있지 못하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더 사랑하고 믿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다만 차이는 잠재의식을 깨우거나 깨우지 않거나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알거나 알지 않거나 나는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능력과 제한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나를 사랑하고 절대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쭉 믿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